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평소에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던 한 여자였어요. 아무래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부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 없이 항상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천만다행인 것은 외할머니가 무척이나 잘 사는 거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크게 지었거든요. 몇만 평이 되는 땅에서 감사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몸도 아픈 곳이 많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혼자서 농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땅이 엄청 크고 또 그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대기업이나 건설회사에서 할머니한테 땅을 팔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다니까요. 아니 정말 우리한테 그거 팔면 할머니 적어도 3대는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고집이 왜 이렇게 세요? 우리를 좀 믿어봐요 할머니. 됐다. 내 땅은 저승사자가 와도 안 팔 거니까 제발 나한테 들러붙지 마. 우리 엄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엄마, 그 사람들이 시세보다 더 높게 쳐줘서 땅을 사준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땅을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게요? 딸아,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항상 멀리 봐야지. 한 수 앞만 보면 안 되고 몇 수나 앞을 내다봐야 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땅은 놀고 있었고 몸이 아픈 할머니는 감자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강원도에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할머니 땅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 것이었고 그때 할머니가 처음에 제안한 가격보다 4배나 비싸게 팔면서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엄마는 와, 다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에게 말했고 할머니는 인생은 타이밍이란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탐나 보여도 시간이 흐르고 그때 가서 봐야지 진짜 참 진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으신 거예요.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증여를 받은 이후에 돈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엄마는 지긋지긋한 아빠, 맨날 술 마시고 입만 살아가지고 항상 나불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폭력만 쓰는 아빠에게 시원하게 고소장을 날리고 저를 데리고 나온 거였죠. 넉넉한 엄마 덕에 저는 여러 부분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엄마 덕분에 제가 사고 싶었던 옷들 같은 것도 부족함 없이 다 살 수 있게 되었고 악기나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을 다 배울 수 있었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참으로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지요. 저는 20살 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꽃밭이라서 제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삭막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엄마처럼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 거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있을 때 엄마는 저에게 서연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해. 그래야지 네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단다.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구나. 무슨 말 하는지 진짜로 알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운명의 상대로 느껴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그런 일이었지요. 대학교 봉사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봉사여서 저는 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그 나이대 애들이 다 그렇듯이 억지로 나온 봉사라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 봉사활동원이 온 거였어요. 그 남자는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웃음치료사를 하겠다고 웃음치료 봉사를 하겠다고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운데에 다 앉힌 다음에 큰 소리로 사람들을 집중시키더라고요. 순간 엄청난 성량과 파워에 저도 시선을 뺏겼지요. 저를 본 그 남자는 저에게 윙크를 하더니 씩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에 검은 색깔 김이 붙어 있었어요. 맹구 분장을 한 거였죠. 김 때문에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자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사내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웃긴감? 아이고야, 내 배꼽이 빠져서 죽겠네 정말로. 아이고, 내 배꼽아. 그 남자는 어르신들 반응이 좋으니까 그 앞에서 색소폰도 불고 리코더도 불고 진짜 웃기고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한 겁니다. 얼마나 재밌고 저도 웃겼는지 말도 못해요. 진짜 즐겁더라고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3시간이 뚝딱 지나갔고 그 남자의 웃음치료 시간만큼은 저의 우울증도 훨훨 날아간 듯 했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밝고 경쾌하지?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 남자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항상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네. 너무너무 부럽다. 뭘까? 나와 저 남자의 인생 왜 이렇게 다를까?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부럽기도 하고 그 남자에 비해서 마음속에 우울이 가득했던 저는 좀 울적해졌어요. 그런데 봉사가 끝나고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까 우리 눈 마주쳤죠? 내가 당신 보고 씩 웃었는데. 아, 네네. 아까 빙구 웃음 짓는 거 보고 너무 웃겨서 배꼽 잡고 깔깔 웃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웃기세요?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참 힘든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런 날이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일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는 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라고 그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거지. 바로 이거야. 그래, 정말로 이거였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저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준 그 남자가 저는 너무 고마웠고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지? 싶었고 그 남자를 더더욱 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저를 무척이나 알아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감동이던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1년간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웃음치로 살아서 항상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딜 가든 저를 웃겨줄 수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랑 평생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 남자는 저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었고, 우울을 가져갔으니까요. 우울했던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항상 웃게 되었고, 해 뜨는 게 무서운 사람에서 이제는 내일의 아침이 밝아지는 것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엄마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참, 사실 엄마는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스펙이나 집안 같은 걸 보면 정말 별 보잘것없고 우리 딸이 아까워서 시집 보내기 싫은데 네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엄마로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딸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위인데 엄마가 뭘 더 바라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명문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예중 예고 코스를 밟고 음대까지 들어가서 공연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도 중퇴한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났죠. 아니, 네가 왜? 아니, 대체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너처럼 잘난 애가 왜? 눈을 땡그랗게 뜬 지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고개를 가로로 휘저으면서 머리로는 안 어울리는 한 쌍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쌍이지만 내 마음은 그 남자를 따라가는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마음이 그 남자를 원하는 것을.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즐겁고 또 사람 성격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저의 결혼을 말리기도 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또 제 나름의 똥꼬집이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직장도 없고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입은 없고 쓰는 돈만 많으니까 엄마는 보다 못해서 카드를 건네주었고 저희 부부가 돈 신경 안 쓰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에휴, 보다 못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는 거야. 어디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엄마 딸이고 엄마 사위니까. 제 남편은 갑자기 생긴 돈에 싱글벙글 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입고 그러고 다녔어요. 저도 제 남편이 어디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길 원해왔으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옷을 입느라 돈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남편이 중독되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맛을 보니까 허영심이 생기고 허세도 생기고 그랬던 거죠. 쥐뿔도 없는 놈 주제에 벤츠 타고 톰 브라운 양복을 입으니까 지가 뭐라도 된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뺀질거리기만 하고. 아니, 당신은 좋겠어. 타고난 입담으로 입만 잘 털면 어디서든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아이, 왜 그래 자기야. 남편은 저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참, 정말 남편이 웃음치료사로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50만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 엄마, 서울살이가 지겨워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엄마에게 매일매일 전화하고 장모님, 사위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아주 죽겠어요 진짜. 장모님,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제가 전화하는 거 좋죠? 사위 없으면 장모님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아주 진짜 딸 역할까지 야물딱지게 하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애교를 엄청 부렸지요. 그래서 엄마도 에휴,
우리 남서방이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말을 엄청 잘하니까 내가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다니까. 엄마도 제 남편의 재간에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딱 남편에게 어울렸지요. 그래서 저는 살다 보니까 남편이 싫고 짜증나고 진짜 답답할 때도 많았는데 남편이 하는 말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맨날 팬티 같은 것도 벗어가지고 제자리에 안 두고 방에 어질러 놓고 카드값만 진짜 백화점 VIP 되게 혼자서 다 써버리는 남편이 답답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한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아주 어깨 펴고 다녀. 맨날 사람들이 나 장가 잘 갔다고 부럽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거 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제 길을 세워주고 제가 돈을 안 줄 수 없게 만드니 진짜 할 말이 없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을 잘 해가고 있었어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점점 모임이다 뭐다 해서 바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을 펑펑 써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느라 바빴겠지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사람이 좀 세속적으로 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서 나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줄 알고? 제발 정신 차려. 당신은 잘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 장모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일 뿐이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얌생이 남편놈은 아픈 척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나를 몰아세우지 말아라. 이러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서를 떼와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진단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자기 아프니까 건들지 말라는 남편의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지만 저는 별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엄마에게 응급 상황이 떨어진 거였어요. 엄마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제주도 북쪽에서 이모를 만나고 있었던 저는 남쪽에 사는 엄마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이모와 함께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죠. 자기야, 지금 엄마가 쓰러졌대. 빨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내려와. 급한 상황이래. 그런데 남편은 거의 하루가 지나서야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아니, 서울에서 제주도 3시간도 안 걸리는데 대체 왜 다음날에 온 거야? 엄마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위급한데 대체 뭐 하다가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로 죽겠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나라고 뭐 그러고 싶었겠어? 공황장애 이거 진정시키느라 그랬다고. 아파서 늦게 왔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더 이상 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모와 저 그리고 남편은 한 달 정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엄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굉장히 위급했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지요. 그나마 다행히 말을 할 수는 있을 정도였지만 원래 있던 지병이 재발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지요. 저는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아예 제주도로 내려오기 위해서 서류 같은 거를 정리하고 집에 있는 짐을 제주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가 서울에 가 있는 사이에 엄마를 간병했지요. 그래도 엄마는 저보다 남편과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고 항상 즐거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외투에 여자들이 바르는 빨간색 립밤이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쎄했어요. 이게 뭐지 대체? 저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주머니에 립스틱이 있으니까 제 뒤통수가 띵 한 거죠. 그리고 발견된 부산행 톨게이트 요금 영수증. 와, 씨. 남편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시각은 제가 엄마가 아프니까 빨리 바로 지금 서울 제주행 티켓을 끊어서 오라고 전화했던 시각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에게 알겠어. 나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당장 공항으로 가서 제주도행 비행기 타고 내려갈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부산에 있었던 거였어요. 와, 점점 소름 끼치는 단서들이 발견되면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뒤졌어요. 그때 제가 남편의 노트북을 발견했고 그 노트북을 열어서 네이버 밴드를 들어간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요즘 불륜 남녀들이 가장 애용하는 앱이 네이버 밴드였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10살이나 어린 상간녀를 만나면서 명품 사주고 자기는 유명한 기업의 아들이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이 100억이나 되고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와, 진짜 저는 그때 육성으로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웃음치료사,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뒤로는 완전히 꿍꿍이가 장난이 아니잖아.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소름 끼쳐. 열받아 진짜. 온몸이 부들거리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지 정말로? 저는 손이 떨려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우리 엄마 재산으로 밖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을 했던 거고 저 몰래 뒤에서 어린 여자들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좋은 줄 알고 살았고 능력은 없어도 성격은 좋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아니었던 거였죠. 그냥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달콤한 말들로 어린 여자를 꼬시고 돈으로 유혹하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저한테 세상 달콤한 말들로 자신의 위기를 넘기고 거의 4년 동안 제주도 한번 내려가지 않고 맨날 전화로 엄마 안부 물으면서 입만 산 놈, 입만 나불거리는 놈으로 좋은 사위인 척을 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랐죠. 진짜 분노 때문에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개놈 같은 남편놈. 남편이 아니라 이거는 남의 편이다. 남의 편. 넙치 닮은 놈. 아주 심해 바다에서 구해줬더니 이제는 자기가 윗물 사람인 줄 알고 나대고 있네. 기를 팍 죽여줘야지.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가. 저는 그렇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남편놈은 또 엄마 앞에서 입을 털더라고요. 장모님, 따님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님만큼은 목숨 걸고 행복하게 만들고 지켜낼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남서방이 누구예요? 따님 우울증 벗어나게 만들고 따님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어머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확 진짜 똥파리채로 저놈의 거무튀튀 늙은 오이 같은 입술을 찰싹 때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나무주연상을 줘도 될 정도로 엄마 앞에서 좋은 남편인 척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뒷목이 당겼습니다. 세상에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엄마는 그렇게
몇 달간의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펑펑 울면서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준 것 같아요. 남편도 옆에서 악마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매우 매우 가짜났지만요. 저는 짜증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들을 정리하던 중 병원 관계자가 저에게 유서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 항생제 치료 받으실 때 힘겹게 쓰신, 며칠에 걸쳐서 저희 의료진들 도움 받아서 쓴 거예요. 꼭 따님한테만 조용히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서를 열어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팍 하고 찌르르 왔어요. 엄마는, 딸, 엄마 떠나고 나면 남서방이랑 꼭 이혼해라. 남서방이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다. 남서방 여자 생겼어. 아무래도 엄마가 돈을 팡팡 줘서 남서방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간 그 사이 남편은 엄마를 돌보는 중에 엄마가 자는 줄 알고 상간녀랑 전화통화를 한 거였어요. 사위의 불륜을 눈치챈 엄마는 조금씩 천천히 저에게 유서를 쓴 거였지요. 와, 진짜. 그렇게 남편의 불륜은 저희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는 이모와 이모부도 이 사실을 알고 극대노했습니다. 이모부가 바닷가 사람이라서 성격이 되게 드세요. 좋게 말하면 화끈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에다가 깡패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부는 저를 정말 목숨처럼 아끼세요. 그래서 제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개놈 새끼 지금 제주도에 있지? 니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꽝! 하면서 남편을 이모네 집 쪽으로 부른 거예요. 화냈다는 티는 안 냈고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저랑 함께 제 이모부 댁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이모부가, 사내 새끼가 되어서 아내 눈에 눈물만 흘리게 하고 남의 여자 눈에는 웃음 짓게 만들어? 니 같은 놈은 남자가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이모부가 남편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는 호미 같은 걸로 남편의 옷을 쫙쫙 찢어버리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마국간 쪽으로 갔어요. 이모부가 제주도에서 말타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마국간 뒤에 말똥만 모아놓은 진짜 똥내 장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남편을 팍 팽개치고 그 위로 마구마구 밟은 겁니다. 얼굴은 뭐 어디 개똥벌레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짓은 아주 꼴값을 떨어요. 못난 놈들이 더 한다더니. 하면서 남편 얼굴에 똥칠하고 진짜 말 그대로 쌩 난리가 났던 거였어요. 남편은 입에 똥 들어가서 헛구역질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이모부가 거대한 팔뚝으로 허수아비 같은 남편을 확 밀치고, 똥밭에서 뒹구니 입에 똥 들어간 남편은 꾸액거리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모부는 힘껏 제 남편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복수를 다 끝냈다고 생각한 것인지 남편이 달려 도망치는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것인지 도로로 뛰어가서 차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 바닥 좁은 거 다 아시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그래요. 하여튼 남편 놈은 차를 하나 잡았는데, 거기 트럭에 탄 할아버지가 창문을 징 내리면서, 아이고 내 심장아, 아니 무슨 허수아비처럼 생긴 사람이 뛰어와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네. 왜 도로에 갑자기 뛰어와서 사람 심장을 떨어뜨리는감? 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빨리요. 남편은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 옆에 탄 손녀가 할아버지, 저 아저씨 빤스 찢겨져 있어. 저거 종양 아니야? 가운데 저거 뭐야? 세상에, 그 손녀는 남편의 찢긴 바지를 보고 종양이 몸에 붙어 있다고 저 아저씨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한 거였어요. 진짜 제주도 망신 제대로 시킨 거였죠. 할아버지는 에휴, 저런 거 보면 못 써. 좋은 것만 봐야지. 어디 썩어 빠진 홍시 같은 걸 달고 다니는 놈이 내 손녀한테 더러운 것만 보여주네. 퇴퇴! 하면서 할아버지는 차를 끌고 그냥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모부랑 아는 사이여서 이모부가 나중에 다 설명을 했대요. 하여튼 그렇게 바람 피우다가 잘못 걸린 제 남편놈은 제주도에서 하루 종일 도로를 허수아비처럼 옷 다 찢어지고 똥내 진동한 상태로 차 태워달라고 하다가 한 수녀님이 모는 봉고차를 얻어 타고 가서 제주를 탈출했더라고요. 웃겼습니다. 이모부는 저에게 저딴 놈 만나지 마라. 우리 지연이는 저딴 놈 만날 급이 안 되어요.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잘난 여자인데,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데 어디서 이런 귀한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워? 개놈 같은 자식. 저는 이모와 이모부 덕분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이모와 엄마는 피 섞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이라 가족 같았는데 이렇게 제가 당한 일을 자기 일처럼 챙겨주니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놈은 아주 잘된 거였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제대로 참교육 당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장모님 임종이 눈앞에 있을 때는 상간녀랑 부산에서 희기덕거리면서 노느라 제때 오지도 못하고 제 돈으로 상간녀 하와이 여행 보내주고 그래놓고서는 공황장애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못 왔다 이러니 할 말이 없더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건지. 하여튼 속이 터지려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꾹꾹 눌러 담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이 맺힌 모든 것을 싹 다 풀어버리니까 진짜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지요. 이래서 어른들이나 지인들이 말리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다. 왜 그런 결혼 하지 말라는지. 에휴, 그때 친구들이랑 사람들 말 들을걸. 그래, 뭐 실속도 없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대는 것만 잘하지 정작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딱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지. 에휴, 진짜 한스러워라. 답답해라. 그래도 뒤늦게나마 남편의 실체를 알고 진짜 역대급으로 복수해서 참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남편놈 실체도 모르고 엄마 유산을 남편과 함께 쓰고 그 돈을 상간녀 배부르게 하는데 계속 사용했었더라면 제 속은 터져가지고 정말로 죽었을 거예요. 엄청 한스럽고 열받았겠지요. 하여튼 그래도 정말 모든 게 잘 술술 풀리고 참 다행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저는 바로 엄마 유산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세무사랑도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저딴 핫바리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뒤통수 맞았다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이모부가 그놈의 입에 똥을 잔뜩 퍼먹여줘서 그나마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네요. 그저 참 다행이다. 에휴, 이렇게 생각하고 시원하게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간녀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주 호되게 혼내주었네요. 남편놈 옷 한 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저와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거였기 때문에 바로 저는 남편의 명품 옷들을 초록우산과 무료 바자회에 기부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쌤통인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수를 제대로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야, 잘 됐어. 그놈 자식 웃음치료사라고 하면서 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접근해서 괜히 환상품계에서 너랑 결혼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진짜 아까웠어. 와, 잘됐다 잘됐어. 잘했어.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제가 행복했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혼의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과정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네요. 에휴, 참 다행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전 남편은 복지관을 떠돌면서 푼돈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허세와 허풍은 못 버린 것인지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거짓말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짠하네요. 그러고 살면 뭐 자존감이 잔뜩 올라가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지 복을 차버린 케이스네요.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